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 교수입니다. 왕기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확률 이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알약 처방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항분포, 정규분포 준비하였습니다. 확률 분포는 정말 사조사뿐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가 되는데요. 먼저 이항분포, 이름을 분석해 보니 이항분포입니다. 항이 두 개다라는 말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두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성공의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표시해 주세요. 베르누이 시행, 단 한 번만 시행하는 것, 단 1회 시행. 이때 시행이란 실험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단 한 번만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만 있지 않을까요? 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를 1이라고 하고 안 돼라는 걸 0으로 선택을 하면 확률 변수는 0과 1 두 가지뿐이고요. 되는 상황을 성공의 확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은 1 마이너스 반대의 확률이 되죠. 확률은 전체를 다 더해서 1이다. 그리고 px 이렇게 표시를 하면 하나의 확률 분포가 완성되었는데 이 확률 분포를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분포는 늘 기호로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x는 따른다 베르누이 p 이렇게, 또는 이항분포에서 1회만 하는 것이 베르누이 분포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알 1p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죠. 단 한 번만 시행해서 성공할게요, 실패했어요, 이와 같은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때 n회 반복하는데 어떻게 반복한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항분포는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할 확률이 1-P인 두 개의 가능성을 n번 독립시행했을 때 얻어지는 분포입니다. 동그라미 1번, n회 베르누이 시행 중 성공의 횟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표를 한번 작성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을 시행했는데 n번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을 케이스도 있고, 한 번 성공할 케이스, 두 번 성공할 케이스, 그리고 n번 성공할 케이스, 이렇게 표를 그릴 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확률 값들을 우리가 짝지을 수가 있는 거죠. 토탈 1.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표가 그려지면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항분포는 기호로는 바이노미얼 np, 다시요, x는 따른다 바이노미얼 n번 독립시행을 했고 확률은 p다. 교수님, 이때 확률이 p다라는 말은 성공에 대한 건가요? 아니요. 관심 있는 사건, 실패할 사건이면 실패할 확률이 p가 되고요. 성공이 관심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p가 되는 거죠.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 따라서 성공의 확률이 p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분포를 구하게 되면 각 분포의 확률값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확률값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실까요? 두 번 성공하고 싶어요.
n번 시행 중에 2번 성공했으니까 성공을 2번 했다. 실패는 n-2번 했다. 이렇게 확률값을 하나하나씩 계산하셔야 돼요. 혹시 확률값을 계산한 뒤 이만큼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지금 쓰신 걸 보면 x가 0일 때도, x가 1일 때도, x가 n일 때도 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더하면 1인가요? 네, 정말 더하면 1입니다. 그 더하면 1이라는 거를 표현한 것이 바로 p 더하기 1-p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이 정도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이항분포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다? 분포가 나오면 항상 기대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기대값을 계산할 때 보통의 기대값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x 곱하기 px 이렇게 쭉 더해주죠. 열심히 정리를 했더니 그 결과 n 곱하기 p더라. 그 다음에 vx는 2x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했더니 n 곱하기 p 곱하기 1-p더라. 이 결과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사조사는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올게요. 평균은 n 곱하기 p이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 한 번에 q라고 하자.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은 배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땡. 맞았어요. 여러분들 배반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독립이다. 그리고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 p는 모두 같다? 맞아요. 성공을 우리는 정해놓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성공할 확률이 달라지면 확률의 일관성이 없겠죠.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베르누이 시행의 n번 독립 시행한 것이 이항분포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풀이해봐도요. 이항분포는 사건 A가 성공할 확률 P와 그렇지 않은 확률 1-P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독립시행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성공 횟수 X에 대한 분포가 바로 이항분포였습니다. 성공 확률 P는 모두 같아야지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항분포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고 사용할 수 있는 2번 문제 준비했습니다. 어느 조사에서 응답자가 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0.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자는 조사자에게 응답을 한다, 안 한다? 두 가지죠. 응답을 할 확률은 얼마다? 0.4다. 그러면 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0.4니까 0.6이다. 그리고 1000명을 조사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1000명이란 각각의 사람들이 1000명이란 뜻이죠. 앞사람이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뒷사람은 앞사람 응답했으니까 난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나요? 아니죠. 서로 앞사람이 응답하던 뒷사람이 응답하던 상관이 없죠. 관련이 없죠. 독립이죠. 독립에 대한 의미 느껴지셨나요? 서로 연관이 없고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원했어요. 그러면 바이노미얼 1000, 0.4 이러한 분포를 하나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분포를 구한다는 건요. 1000명 중에서 분명히 그날은
한 명도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다. 한 명 대답할 수 있다. 또 운이 좋아서 1000명 모두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가능한 확률 관계가 분포로 나온다. 이렇게 먼저 예측해 주시면 돼요. 분포 나오면 기대값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보통의 이항분포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기보다 위로 올라와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제 기억한 대로 갑시다.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바이노미얼 n, p 이렇게 기호로 쓴다면 n과 p를 곱한 것이 기대값이다. 그러면 n 곱하기 p 곱하기 1-p를 하면 분산이다. 이제 직접 넣어볼게요. n 곱하기 p는 1000 곱하기 10분의 4. 그래서 400. 분산은 1000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6. 240. 여러분들 계산기를 쓰더라도 꼭 마지막에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풀이 점검할게요.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1000 0.4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이때의 기대값은 NP 1000 곱하기 0.4 400 VX 분산은 NP 1-P 1000 곱하기 0.4 곱하기 1-0.4 240입니다. 이항분포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발전해서 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말이야. Y를 만들어서 새로운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해줘, 기대값 구해줘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가 있어요. 기억 여러 가지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1번 EX가 발전해서 EY가 됐어요. 그런데 Y가 AX 플러스 B예요. 그러면 A, EX 플러스 B 기억나시죠? 2번 똑같이 VY를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VAX 플러스 B지만 A제곱 VX 3번 시그마 Y를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시그마 AX 플러스 B 이때 팁이 뭐였죠? 바로 분산에 있는 모양을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죠. A제곱 VX 그러면 A가 절대값으로 나온다 라는 거였습니다. 확률변수 Y가 루트 5X 플러스 2로 주어졌는데요. 하나씩 계산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루트 5X 플러스 2는 루트 5의 2X 플러스 2 잘하셨고요. V 루트 5X 플러스 2는 루트 5의 제곱 VX 따라서 5VX 잘하셨습니다. 시그마 루트 5X 플러스 2는 앞서 계산한 분산의 루트를 취하는 거죠. 따라서 루트 5의 VX의 계산. 이건 어떻게 해요? 네, 그럼 루트 5의 시그마 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 번째 표준 편차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각각의 값을 넣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EX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을 다시 36,6분의 1에서 EX는 36 곱하기 6분의 1 따라서 6이다. 그러면 루트 5 곱하기 6 더하기 2 6 루트 5 더하기 2가 됐어요. VX를 구해야 되네요. VX는 36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그래서 약분해서 5가 됐죠. 따라서 5 곱하기 5 5의 제곱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아래와 같이 바꾸어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5의 제곱에 루트를 취해서 5 이렇게 구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이항분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고, 또 변수가 ax 플러스 b 꼴일 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얻어지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알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규분포 처방 들어갑니다. 정규분포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분포입니다만 우리는 정규분포의 식을 기억하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써봐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써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없다.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전체의 제곱의 제곱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건 이 식의 시그마라는 값이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값 어떻게 과 뮤라는 값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이 값들을 넣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생기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직선 위에 중간에 볼독한 평균 기준으로 좌우의 대칭형의 그래프가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퍼져 있는 퍼짐률을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바로 표준편차다라는 거죠. 우리 표준편차를 보통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뮤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최종 3시그마 정도까지만 그려집니다. 더 그리고 싶어도 3시그마 안에, 다시 말하면 확률이 평균에서 3시그마 그리고 평균에서 3시그마를 더하고 뺀 것 사이에 보통 99.55%의 확률값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0.995라는 거겠죠. 4번에 관측값이 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일 때 확률은 95%예요. 이런 말들 정규분포를 공부하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래도 그림상 보니까 아무리 봐도 95%는 아닌 것 같죠? 이때 지금 한 번 시그마를 더한 거니까 이만큼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의 이 노란색 표현을 수학적으로 옮겨서 계산하면 약 6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5%는 어디예요? 95%는요. 바로 2시그마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2시그마란 좀 전에 표현했던 방식처럼 x에서 뮤 마이너스 2시그마 뮤 플러스 2시그마가 될 확률이 0.95 정도다라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비대칭도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비대칭도 줄치시고 그 위에다가 외도라고 적어주세요. 외도 스큐니스는 정규분포일 때는 항상 0이 됩니다. 첨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까요? 첨도는 컬투6 뾰족하거나 꼬리가 두터우냐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정규분포의 첨도는 3으로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정규분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2번에 있는 Z라는 분포예요. Z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쪽에 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규분포는 원래의 값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x는 하고 표현이 된다면 표준 정규분포는 이 x를 새로운 표준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뮤가 되는 중심을 0이 되게 그리고 표준편차 1이 되게 2표준편차 2가 되게 3표준편차 3이 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게 표준 편차를 표준화 시키면서 이 위에 똑같이 분포를 그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제는 표현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요? 확률 마이너스 1에서 z가 1 사이일 때는 0.68, 확률 마이너스 2에서 z가 2 사이일 때는 0.95 약입니다. 그리고 확률 마이너스 3에서 z가 3 사이일 때는 0.99 이렇게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689599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약입니다. 보통은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따로 해드립니다.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더 생기는데요. 표준 정규분포와 관련해서는 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죠. IQ 점수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라도 그려볼까요? 평균이 100이고 115, 130, 145 아래로도 규칙적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100이 많은 그리고 좌우 대칭형인 이러한 분포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IQ가 100 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몇 퍼센트냐? 그러니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작은 쪽에 놓일 경우의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지금 중간이 딱 100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반대쪽은 얼마다? 그래요. 0.5.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또 반대쪽도 0.5.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따라서 이렇게 기호를 쓰죠. 100보다 작을 확률은 0.5입니다. 100보다 클 확률은 0.5입니다. 전체 몇 퍼센트예요? 라고 얘기하면 곱하기 100을 해서 50%. 보통 정규 분포는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값들을 구별한 뒤에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형인 종 모양이고 평균이 100일 때는 10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다. 따라서 100 이하일 경우의 확률은 50%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왕기통의 박 교수였습니다.